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숲 가장자리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크루아상을 만든다는 빵집으로 유명했다. 이 빵집은 할머니 마리옹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길로 탄생하는 크루아상은 그 맛과 향으로 사람들이 먼 곳에서 찾아올 정도였다. 어느 날 마을에는 젊은 여행자 루이즈가 도착했다. 그녀는 숲속에서 발생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탐험하기 위해 길을 떠나던 중이었다. 그녀는 숲의 깊은 곳에 마법사 크레망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크레망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다. 루이즈는 크루아상을 먹으며 할머니 마리옹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할머니는 웃으며 우리의 크루아상에도 작은 비밀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마리옹의 빵은 단지 맛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 걸려 있었다. 한편 루이즈는 마리옹의 지혜로운 말에 영감을 받아 숲으로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크루아상 몇 개를 준비해 숲속으로 향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기묘한 소리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러던 중 작고 빛나는 불빛을 따라가 보니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그곳에 크레망이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루이즈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작지만 소중한 것이야. 루이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상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크레망은 웃으며 그녀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숲은 사실 모든 시간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였으며 숲의 나무와 동물들은 마법의 일부였다. 루이즈는 마법의 크루아상을 나누어 크레망과 함께 먹었다. 그때 크레망은 진실을 전했다. 너는 이미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느끼는 사랑과 평온한다. 내가 가진 마음 자체가 진정한 마법이지. 루이즈는 그제야 깨달았다.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감정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비밀을 밝혀주는 열쇠라는 것을. 루이즈는 크레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마리옹에게 전하며 크루아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마리옹은 그녀를 환하게 웃으며 호응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크루아상을 통해 작은 행복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숲속에 숨겨진 비밀은 세상 각지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렇게 마법의 크루아상과 숲의 비밀은 프랑스 전역에 퍼져밟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녀는 마을 주변의 숲을 돌아다니며 나무와 꽃에 대해 배우고 작은 동물들과 친구가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숲의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은 마치 마법처럼 그녀를 유혹했고 그녀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시는 신비로운 빛을 따라 걷다 보니 커다란 나무로 이루어진 숲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고 나무 위에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루시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천천히 열리고 신비로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무의 수호자인 실바누스였습니다. 그는 루시가 이곳에 온 것을 반가워하며 그녀에게 숲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숲에는 마법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사이의 균형이 세상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실바누스는 루시에게 중요하고도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마법의 숲을 위협하는 어둠의 기운이 퍼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루시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루시는 조금 두려웠지만 실바누스와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마법의 숲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림자 벌레라는 위협적인 생물이 있었는데 숲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어둠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바누스는 루시에게 특별한 마법의 돌을 주었습니다. 그 돌은 숲의 전기를 모아 강력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루시는 마법의 돌을 높이 들고 그림자 벌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숲의 모든 생명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돌에서는 강렬한 빛이 방출되었고 그림자 벌레는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숲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으며 모든 생명체들은 루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실바누스는 루시에게 숲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루시는 기꺼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루시는 마을로 돌아온 후에도 숲을 자주 방문하며 실바누스와 숲속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숲의 이야기를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누며 그날의 모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루시의 이야기와 숲의 전설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용기와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산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장소였고 매일 아침이면 장미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정원 한가운데에는 특히 화려한 장미가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붉고 향기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이 장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평범한 장미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장미가 태양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태양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여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태양은 따스한 미소와 함께 빛을 더 강하게 비추며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진정 진실하다면 위대한 나비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날 저녁, 장미는 꿈결에서 아름다운 나비를 만났습니다. 그 나비는 여러 가지 색상의 날개를 지닌 특별한 존재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경험한 듯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장미에게 날개에서 떨어진 작은 가루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 가루는 너를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단다. 눈을 뜬 장미는 신기하게도 마법의 가루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장미는 나비를 따라 세상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넓은 들판과 숲을 지나 아름다운 물가와 도시를 거쳐갔습니다. 장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무엇을 찾아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장미는 폭풍을 만나기도 했고 추운 밤에 혼자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태양을 떠올리며 여행을 계속했지요. 몇 주가 지나고 장미는 드디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힌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정이었습니다. 장미는 모든 길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꿀벌, 작은 새, 나무늘보까지 이들은 장미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만남 뒤에 남는 것은 바로 사랑과 우정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장미는 드디어 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비한 장미 정원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장미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미는 나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친구와의 우정과 나눔이야. 나비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장미에게 약속의 날개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나와 친구가 되었구나. 우리가 함께한 여행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어. 이젠 너도 나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단다. 그리고 장미는 마치 나비처럼 자유로운 꽃이 되어 바람과 함께 춤추듯 세상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과 우정의 향기가 넘쳐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우정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선 장미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피에르는 마을 외곽에 있는 수수께끼의 마법의 숲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숲에는 끝없이 펼쳐진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다양한 비밀들이 있다고 전해졌어요. 피에르는 그 소문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에르는 으스스한 아침 일찍 일어나 마법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신비로운 빛이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숲이 단순히 나무와 덤불의 집합이 아닌 살아 숨쉬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길을 걸으며 피에르는 작은 흰 토끼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끼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안녕, 피에르 나를 따라오렴. 특별한 것을 보여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피에르는 그 토끼를 따라 가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숲 깊은 곳으로 피에르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거대한 고대 참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무의 몸통엔 희미한 빛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정한 용기 있는 자만이 이 문을 열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이 그 문을 열 수 있을지 망설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한 걸음 내딛으며 나무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고대 참나무가 서서히 열리면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의 중심에서 웅장한 뿔을 가진 숲의 수호자인 유니콘이 나타났습니다. 유니콘은 피에르에게 다가와 너는 진정한 용기의 주인이다. 숲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마에 불을 살짝 댔습니다. 그러자 피에르는 눈부신 빛과 함께 숲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모든 숲의 생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새, 나무, 꽃은 그와 대화하며 숲속의 신비한 이야기와 역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피에르는 단지 호기심 많은 소년이 아닌 숲의 보호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가 오랜 세월 동안 마법의 숲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갔어요. 그의 모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숲을 존중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피에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후손들은 그를 따라 숲을 탐험하며 자신만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피에르의 이야기는 마법의 숲 속에서 일어난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자연과의 조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리라 믿습니다.